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조간 기자들 별로 할 말 안 나겠어요. 응? 일면톱 애써서 써놓으면 뭐 새벽에 나온 걸로 다 내신이든 외신이든. 그렇죠. 자, 유병헌 씨 시신이라고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네네. 이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어떻게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어째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 고차 방정식은 해결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사실 엄밀히 따져볼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실은 유가족들이 지금 뭐 거듭 요구하고 있는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 더 뭐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의혹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이게 얼마나 이 무능한 건지, 얼마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없는 건지, 예. 또 진상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유병헌 씨가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뭐 단서를 잡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어제니까. 네. 사실 우리 검찰, 경찰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더 가질 만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은 검찰의 무능,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경찰에서 문제가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현장 근처를 제대로 이렇게 수색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겠고요. 예.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경찰의 무능이지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궤변이 아니고 그거 망언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경찰은 민병대랍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 말 듣고 기자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 대표한테? 그럼 뭐 오늘 현장 그 얘기를 하는 현장에는 제가 없어서 예,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더 좀 답답한 거는 예.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들고 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좀 더 반영을 해야 할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 문제를 사실 전면적으로 그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이게 결국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래서 이제 특별법 논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세월호 특별법 부분을 아주 전면적으로 이거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이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나서는 순간 마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하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과연 세월호 특별법을 정말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은 이 재보궐선거만 놓고 보면 거기에 표가 될 거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조금 유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TF 회의가, 여야 합동 회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유병헌 씨 사망사가 이제 시신이 확인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논평을 내거나 혹은 뭐 한두 명 정도의 당 지도부에서 발언이 있었을지언정, 예. 이것을 좀 적극적인 세월호 특별법을 좀 올바로 제정하는 그 적극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한테다가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관련해서 절충안을 제출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절충안은 크게 지금 두 갈래로 당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원래 이제 특별사법경찰권을 이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였죠. 주는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한 민간 조사위원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예. 그렇게 하는 방안이 이제 원래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제 사법 체계를 뭐 근본적으로 흔든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니까 지금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나온 얘기가 크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특별검사가 참여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특별검사가. 예, 예. 그게 뭐 그런 그게 옛날에 쭉 해오던 상설특검 이제 그거죠, 내내야. 특검에다가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기소 및 공소를 담당하게 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에 특별검사의 뭐 한 갈래 중에 하나였죠. 네. 이거나 아니면 검사나 예. 또는 경찰이 직접 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예. 그 두 가지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한 수정하는 그 두 가지 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까지 우리가 물러설 수 있으니 예. 새누리당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게 이제 지난주인데 네네. 어제 주례회동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실무적 검토를 위해서 TF를 다시 가동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건 뭐 아직 결국 헛돌고 있다, 진전된 게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진전된 게 없고 네. 말씀드렸듯이 유병헌 씨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확인이 된 것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밀어붙이면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그쯤 하고.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옆에 있는 의원은 송호창 의원이 거의 유일하죠. 딱 붙어 있는 의원. 뭐 거리감으로 보면 제일 가깝긴 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병헌 사체, 시신 발견 때문에 730 재보선이 어려워졌다, 이런 무슨 관련이 있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재보궐선거 15곳 치러지는데, 애초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었던 곳이 5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석만 얻으면 사실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 안팎에서 여러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송호창 의원이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아니 5석 얻으면 진짜 잘하는 거다. 예. 이렇게 옹호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공천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 아니, 우리 공천한 사람 몇 명들 봐라. 다 훌륭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5석 얻으면 정말 이 어려운 선거판에서 5석 얻으면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네. 거기다가 오늘 송호창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병헌 사체가 발견되면서 이게 선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취지일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생각보다 낮고 또 7월 30일 한참 휴가철 피크 기간이고 해서 야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뒤늦게 이제 후보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선거전을 해볼 만한 상황이 됐는데 유병헌 씨 관련한 보도로 이렇게 도배가 되면. 네. 사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거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한 것일 텐데요. 그래요? 그런데 예. 여기 전제가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궤변에 가까운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게요. 우리 양 기자 해석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는 일단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네. 모두가 비판하고 모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그 출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누구나
730 재보궐선거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영남의 2곳, 특히나 부산에 만약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했으면 울산 한 곳 이외에는 덤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야당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은 스스로 5석만 얻어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이 결정적인 판이 뒤집어진 계기가 바로 공천 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했으니 옳다라는 그런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병헌 씨 문제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 자체가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병헌 씨 사체 발견 부분을 포함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선거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 자락을 까는 모습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먼저 핑계거리부터 찾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이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계기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선거의 큰 흐름을 끌고 갈 생각보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미리부터 재단하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언행에 가까워서 사실은 좀 이 송호창 의원의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출발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든 그런 것 이외에는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기자님은 참 점잖으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송호창 의원보다 하도 수가 낮으니까 여러 면에서 딸리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유병헌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동안 검찰, 경찰, 정부가 했던 일에 그 허탕친 거, 무기력했던 거, 계속 헛다리 짚었던 거, 이런 것만으로도 오히려 선거, 특히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야권에는 플러스가 됐으면 당연히 플러스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재보선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보통 이제 이런 큰 선거들이 있으면 사실은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잇따른 인사 파문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야당한테는 호재가 널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선거의 전반적인 프레임들이 네.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여당이 방어에 나서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보통. 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천천히 보시면요. 이번 선거의 쟁점이 크게 지금까지 나온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권은희 후보 공천 논란이에요. 네. 권은희 후보 공천 논란이 재산 파문, 그러니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재보선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야당이 공세를 편 게 아니고 여당이 공세를 펴고 야당이 이제 뒤늦게 반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여당이 또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내놓은 게 철새 정치인 논란이에요. 네, 네.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있는 후보들, 야당의 손학규, 김두관, 정장선 후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철새 정치인, 철새 후보 논란을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뒤늦게 경기 김포의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옛날부터 여기 지역 토박이가 아니고 딴 데 살다가 뒤늦게 이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가하는 그런 양상인데. 그 반격 해봤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두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김두관 후보 관련해서 철새 정치인 맞는데 그런데 이 지역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거물급 후보가 나와서 예. 거물급 정치인이 크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너도 얼마 전에 이사 왔잖아. 이렇게 제기하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대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게 결국은 이 공천 파문에서 시작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좀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태백선 문곡역 부근에서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충돌해서 지금 현재 최소 5명이 중경상이었고, 충돌했다니까 이 정도보다 훨씬 사건 피해 규모는 클 것 같은데. 크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하루하루 살얼음판이고, 저도 이 속보를 전하다가 이제는 그 뉴스 밸류에이션 자체가 막 흔들릴 정도입니다. 우리 양 기자하고 통화하다가도 속보만 전했던 게 오늘이 3번째인가 싶은데. 그런 거 부산 지하철이 있고.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쪽도 좀 많이 바쁠 텐데 빨리 가서 송고하시고요. 예. 네, 내일 또 만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